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이팅의 2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광원에 따른 분류에 대한 이야기하고 방향에 따른 분류. 자, 광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나누게 되면은 이제 크게는 자연광과 인조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연광과 인조광. 이 자연광은 말 그대로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가 흔히 밖에서 낮에 볼 수 있는 태양 또는 밤에 있는 달빛, 다 자연광입니다. 그 전기 이용한 광원이 아닌 자연 순수한 광원, 자연광. 특히 태양, 달빛들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정오에 있던 태양은 위에서 탑라이팅으로 내리쬐다 보니까 코 밑에 C자형 그림자가 생기고 별로 인물 찍기에는 그다지 좋은 광원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보조광원을, 낮이지만 보조광원을 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영화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밝은데 왜 저렇게 라이팅을 또 켜고 그러지? 많은 의아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림자가 또 세지고, 그래서 그거를 디퓨저를 이용해서 광원을 좀 부드럽게 확산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 반사판을 이용해서 섀도우를 지워준다든지 그런 역할 등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꼭 낮이라고 해서 라이팅을 안 치는 것이 아니라 낮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대한 그 강한 하드한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든지 또는 보조광원을 이용해서 섀도우 부분을 조금은 밝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자연광 중에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확산광인데, 이 확산광은 무엇이냐, 예를 들려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른 아침에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 그 기운, 얇은 하얀색 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부드러운 느낌의 그 광원, 그걸 바로 확산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확산광을 이용하면은 바로 이 감성적인 사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사진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확산광을 이용한 어떤 소품 사진들을 잘 떠올려 보면 굉장히 감성이 묻어나 있어요. 특히나 조리개를 살짝만 열어만 주면, 예를 들어서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이 확산광을 이용해서 자명종 시계를 찍기만 해도 평상시에 내가 느꼈던 자명종보다 굉장히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왠지 감정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광의 힘이에요. 이 자연광 중에서도 이 확산광의 힘입니다. 이걸 잘만 이용하면은 여러분들도 감성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 광원에 따라서 이제 인조광입니다. 이제 임의로 광원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속광도 있고요. 그 중에는 스트로브, 전자 플래시, 섬광이라고도 합니다. 플래시 오브 세컨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짧은 찰나, 플래시입니다. 이게 번쩍 섬광.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지속광 중에서는 뭐 LED 등이라든지 텅스텐 등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고요. 보통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는 3200에 3500 켈빈, 영화 현장이라든지 예전 스튜디오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텅스텐 노란색 불빛을 내고 약간 열이 있습니다. 이 단점이 열이 나는 단점이 있고요. 사용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짧아요. 붉은 기운이 돌아서 노란 기운이 이제 나죠. 그래서 이제 텅스텐 조명 아래에서는 색 재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텅스텐 필름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하여간 텅스텐 조명, 지속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로브는 섬광이라고 했죠. 5500 켈빈, 눈으로 확인이 불가해요. 이 전자 플래시를 사용하는 스튜디오에서 보면은 번쩍거리죠. 우리 연예가 중계에서도 많이 보죠. 연예인들 사진 촬영, 프로필 촬영할 때 쓰는 번쩍. 그러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이 불가하지만 이 그 전자 플래시 안에는 또 모델링 램프라고 해서 노란색 전구가 들어갑니다. 모델링 램프를 통해서 이 광원이 어떻게 나가는지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델링 램프라는 걸 이용해서 아, 광원이 저렇게 나가고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겠구나 하고 찰칵하는 순간 모델링 램프는 스위치 오프가 되고 섬광이 나가는 거죠. 휴대용 스트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카메라 위에 보면은 하슈가 있죠. 그 하슈에 꽂을 수 있는 그 스트로브들. 그 스트로브는 그 모델링 램프가 없죠. 그냥 번쩍 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그림자가 어떻게 생길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
스트로브 사용하기가 꽤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용기간이 길고 열이 적습니다. 참 반짝거리다가 많은 거니까. 대신 가격은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스트로브 편을 제가 한번 만들어서 쉽게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 다음. 자, 이제 방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이제 피사체인데요. 순광은 말 그대로 이 피사체를 정면으로 내려쬐는 그런 광원을 이제 순광이라고 하고요. 반순광은 대각선에서 내리쬐는 빛을 반순광이라고 합니다. 측광, 말 그대로 옆에서 내리쬐는 거. 역광은 뒤에서 내려쬐는 거. 반역광은 측광과 역광의 사이인 45도 방향에서 뒤에서 내려쬐는 피사체를. 자, 이렇습니다. 역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반역광에서도 마찬가지죠. 측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빛의 성질을 알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테스트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무엇이냐? 바로 김선호 작가, 요즘 핫한 미술 작가입니다. 핫한 김선호 작가의 특별판으로 나온 피규어입니다. 도도새라는 작품인데요. 빛만을 보기 위해서 칼라는 신경 쓰이니까 흑백으로 전환해서 빛만 보도록 제가 이렇게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건 어떤 광원일까요? 옆에서 내려쬐는 측광입니다. 그렇죠? 옆에서 내려쬐는 측광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 볼까요? 요거는 이제 대각선에서 내리쬐는 반순광. 요거는 이제 순광이죠. 순광. 그림자가 뒤에 이렇게 생겼죠. 순광. 제가 일부러 이 그림자 뒷백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는 아니고 제 방에 있는 암막 커튼을 치고 여기다가 조그만 테이블 놔두고 그 테이블 위에 지금 이 피규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그만 LED 등을 이용한 그런 사진들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둡다 보니까 빛이 어둡다 보니까 IS는 1600 정도로 세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반순광인데 오른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반순광. 다시 측광. 이 측광을 보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입체감이 드러나는 사진이죠. 주로 이런 사진들은 어떤 데 많이 사용하냐면 배우들 프로필 중에서도 약간 스릴러물, 좀 다크한 느낌의 그런 영화 포스터의 인물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을 하죠. 자, 요거는 이제 그 반역광으로서 이렇게 촬영되는 거고, 하이라이트가 뒤에 선이 뒤쪽에 이렇게 나타나서 배경 분리도 잘 되고요. 단점은 노출을 이제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얼굴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노출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건 마찬가지 역광인데요. 이거 빛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게 조그맣게 나왔는데 실루엣을 이제 이용한 사진이죠. 실루엣을 이용한 사진. 이쪽에서 이제 나온 반역광. 요런 게 이제 지휘자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느낌만 살려주는, 여기다 이제 지휘봉 하나 딱 드러나면 멋있는 사진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반역광인데 인물의 노출을 맞춘 거죠, 살짝. 밝게 찍어서, 조금 밝게 찍어서. 역광인데 노출을 앞에 잡아놓은 겁니다. 제주도의 동굴 사진, 결혼 사진들을 꽤 보셨을 겁니다. 결혼식 사진에 보면은 실루엣만 부부가 이렇게 양쪽에 딱 있고 섀도우를 딱 만들어서 찍는 사진이 있는 반면에 역광이지만 정면을 밝게 정노출을 줌으로써 뒤는 더 밝게 나오게 하는 약간 밝은 이미지의 그런 사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반역광이죠. 노출 맞췄습니다. 여기다. 아까 전에 노출 안 맞고 어떻게 떨어지는가 봤으면 지금은 노출을 맞춘 상태죠. 자, 이번에는 뭐냐? 광원을 조금 높이 띄웠습니다. 높게 띄우고선 멀리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광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는 순광, 이거는 뭐 반순광, 측광.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지지. 이쪽은 반역광이죠.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광이죠. 역광의 이미지, 실루엣 나타나는 이미지죠. 다시 순광. 순광은 정확하게 이제 플랫한 느낌이죠. 어떻게 보면 인물이 굉장히 플랫해지는 그런 느낌이 순광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거는 또 뭐냐면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로 하나 찍은 건데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 찍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 있는 화장실 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하고 가게 되면은 놀려주려고 후레쉬를 내 얼굴 밑에다 놓고 귀신놀이 하는 것처럼 그런 라이팅입니다. 이거 굉장히 호러스러운 느낌, 기괴한 느낌, 그 다음에 그런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라이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러 라이팅을 밑에서 위로 치는 그런 라이팅이죠. 이건 반대로 탑 라이팅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치는 라이팅이고요. 이 탑 라이팅의 특징은 취조실에서 취조할 때 이 상대 형사가 이런 탑 라이팅 밑에 있게 되면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절대 권력자의 느낌을 주는 라이팅이에요. 절대 권력자의 느낌을 주는 라이팅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취조 당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약간은 순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탑 라이팅 쓰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역광이죠. 빛이 광원이 여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섀도우가 이렇게 지고 역광에서의 이제 실루엣 느낌을 준 거죠. 실루엣 느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광. 힘이 있죠. 이것도 이제 원 라이팅을 이용한 스튜디오 플래시를 이용한 라이팅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원 라이팅을 이용해서 섀도우를 강하게 만든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는 자연광을 이용한 사진이에요. 자연광을 이용해서 이 확산광, 여기에 보면 이제 창문이 있겠죠. 창문에서 떨어지는 그림자가 이렇게 있죠. 확산광을 이용해서 인물의 감성을 좀 자극한 그런 패션 화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빛은 광원에 따른 분류로 자연광과 인조광으로 나누고요. 자연광은 확산광에 대한 특징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인조광의 특징, 그다음에 방향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제가 이 도도새 피규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사진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많이 할 거니까요. 라이팅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가지 사진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할 거니까 구독해 주실 분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진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사진 찍는 자영업자 사자 라이언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